이틀 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미 남부사령관 주관 작전명 확관결의. 이름부터가 대내외 선전용 냄새를 짙게 풍기는 이 작전은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잘 연출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이 한편의 쇼를 위해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시 아래 서반구의 20여 개 지상 해상기지에서 해병, 해군, 공군, 주방위군 소속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죠.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방공망을 문자 그대로 지워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대통령국 미라플로레스 주변에 근위대 병력을 정밀 타격하며 지상을 청소했습니다. 대응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가장 불같이 화를 낸 국가는 중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확관결의 작전의 핵심 작전은 지상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군 최정예 델타포스와 제75 레인저 연대가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신병 확보. 작전 개시 불과 3시간 15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저항하던 근위대원 수십 명이 사살됐고 마두로는 자신의 침실 근처 벙커에서 헐렁한 회색 추리닝 차림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1989년 12월 조지 부시가 파나마를 침공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잡아들이던 저스트 코즈 작전의 완벽한 리메이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필요했고 만만한 중남미의 독재자는 아주 훌륭한 제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미국인들을 죽이는 독극물의 뿌리를 뽑았다. 미국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힘이 돌아왔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SNS에는 미군 병사들이 대통령궁에서 찍은 인증샷이 도배됐고 대중은 마약왕의 몰락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폭죽놀이 뒤에 숨겨진 진짜 계산서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수에 최소 수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태웠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 운용비용, 특수부대 투입, 항모전단 이동비용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얻어낸 결과물이 과연 트럼프의 말대로 마약 근절일까요? 왜냐면 냉정하게 말해 베네수엘라는 마약 공급의 허브일 수는 있어도 생산기지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마두로는 그저 통행세를 걷어먹던 부패한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문지기 하나를 잡으려고 건물을 통째로 부순 셈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잡았다고 외치는 그 마약이 지금 미국인을 죽이고 있는 그 마약과 다른 종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좀비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실제 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좀비로 만든 건 마두로가 파는 코카인이 아닙니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싼 가격에 중국에서 만들어져 멕시코를 타고 넘어오는 하얀 가루, 바로 펜타닐입니다.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오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진단하자면 폐암 사기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수술이 성공했다며 자축하는 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망 원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는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때려잡은 베네수엘라의 주력 상품 코카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만 명 수준입니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 오피오이드, 즉 펜타닐입니다. 연간 사망자 10만 7천 명, 매년 미국 지도에서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죠. 베트남전 10년 동안 죽은 미군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매년 펜타닐 하나에 삭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사량 2mg, 소금 몇 알갱이 무게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즉사시키는 이 물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펜타닐의 원료, 즉 전구체의 99%가 중국에서 온다고 명시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차이나 화이트라고 부릅니다. 경로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중국 허베이성과 후베이성의 수많은 화학공장들이 연구용 화학물질이라는 명목으로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이 원료들은 합법적인 화물선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의 만자니오나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날로아나 할리스코 신세대 등의 멕시코 카르텔이 원료를 받아 펜타닐 알약으로 제조한 후 미국 국경을 넘죠. 즉 멕시코 카르텔은 하청 조립 공장일 뿐 원천 기술과 자본은 중국 공산당의 묵인 아래 있는 중국 기업들인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죽이는 마약을 막겠다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인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독극물의 발원지 중국의 화학공장에는 폭탄은커녕 강력한 제재조차 못하고 있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코카인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논리대로라면 펜타닐 전구체 생산을 방치하고 사실상 장려하는 중국의 지도부에게도 똑같이 델타포스를 보내야 맞습니다. 하지만 F-35는 카라카스로 날아갔을 뿐 베이징 상공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조차 아닙니다. 그저 비용 대 효과를 따진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펜타닐이라는 암덩어리는 건드리기엔 너무 위험하고 마두로라는 티누는 뽑아내기 만만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굳이 아무런 실질적 위협도 되지 않는 베네수엘라를 쳤을까요? 펜타닐이 아니라면 그가 진짜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마약 단속국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에너지 섹터 분석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분석에서 가장 확실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명분이 화려할수록 실리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화이트 앞에서 마약과의 전쟁, 아이들의 미래를 외칠 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화약 냄새가 아니라 끈적하고 비릿한 원유 냄새를 말이죠. 팩트 하나만 살펴볼까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입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인 겁니다. 사실 징후는 공습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석유 메이저 쉐브론은 제재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조업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마두로가 제거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낡은 인프라를 누가 접수하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재건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 기업들이 무혈 입성할 겁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작전은 기가 막힌 가성비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이 쓴 비용은 고작 퇴역을 앞둔 구형 탄약 재고 소진 그리고 약간의 항공유 정도였습니다.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두로의 군대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배후에 있던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어 도와줄 여력이 없죠. 반면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1위 유전의 통제권 확보, 유가 안정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잡기, 그리고 강한 리더라는 국내 정치적 이미지 쇄신까지 100원을 투자해서 만원을 번 장사입니다. 이 계산법을 중국에 대입해보면 왜 펜타닐 공장은 폭격하지 않는지 답이 나옵니다. 중국을 타격하는 비용은 미사일 몇 발 값이 아닙니다. 세계 3차 대전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이익보다 손해가 큰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리얼리즘 외교란 아주 단순합니다. 때려도 반격 못하는 놈만 골라서 확실하게 팬다. 이걸 포장해서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마두로는 그저 운이 없었고 약했기 때문에 제거당했습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약육강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의 축인 시진핑은 이 상황을 보며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웃고 있을까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인을 죽이는 진짜 범인이 중국이라면 트럼프는 시진핑에게도 델타포스를 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마두로는 기껏해야 낡은 소총과 녹슨 장갑차로 무장한 동네 건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다릅니다. 그는 핵버튼을 손에 쥐고 있는 거대 조직의 보스입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 즉 네가 나를 쏘면 나도 너를 쏴서 공멸한다는 공포의 균형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F-35가 베이징 상공에 뜨는 순간 뉴욕과 워싱턴도 지도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 해도 지구 멸망을 담보로 도박을 걸진 않습니다. 군사적 이유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인질관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하면 미국 내 주유소 기름값이 몇 센트 오르고 맙니다. 하지만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당장 월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고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며 미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됩니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약약강을 택했습니다. 때려도 뒤탈 없는 마두로는 화끈하게 밟아주고 건드리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진핑과는 적당히 관세를 올리며 거래를 하는 신용만 할 계획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공습은 중국에 보내는 경고장이 아니라 나는 중국은 못 건드리니 대신 너라도 맞자는 화풀이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마두로는 감옥에 체포했고 미국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로 입성할 채비를 마쳤으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뒷골목을 채우는 펜타닐 좀비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이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과 딸은 $2짜리 알약 하나에 숨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척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펜타닐을 막는 건 너무 복잡하고 지루한 일이지만 미사일을 쏘는 건 대중을 열광시키기에 딱 좋으니까요. 마두로에게는 없었고 시진핑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틀 전 미국의 폭격기가 향한 곳을 결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국제정세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